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 우리는 이러한 힘을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사고력의 밑거름은 지식을 쌓기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다져지는데요. 이때 소프트웨어라는 양분을 흡수한다면 사고력에 특별한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방법,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수업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소프트웨어 수업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대전 성남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컴퓨터실에 모인 6학년 5반 학생들. 이들이 바로 아주 특별한 소프트웨어 실력을 선보일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학생들의 마음처럼 기대가 되는 것은 도전해야 할 미션이겠죠? 여러분, 오늘은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미로를 탈출하는 걸 처음에 배울 거고요. 또 우리가 미로 탈출할 때 다른 로봇 같은 거 어떤 거 사용했었나요? 그치, 햄스터 사용했죠. 그래서 햄스터를 사용해서 미로를 또 탈출하는 걸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메이키메이키란 거 한번 해본 적 있죠? 네. 그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해서 미로를 이렇게 밟아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미로를 탈출하라.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미로 속에서 작은 로봇이 최단 시간 내에 탈출하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하는 미션. 학생들은 로봇이 가로막힌 길에서도 좌우 앞뒤로 움직여 제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키와 연결된 명령 코드를 설계해야 합니다. 순차적 구조와 선택적 구조, 그리고 반복적 구조의 소프트웨어 체계를 이해하는 시간. 과연 학생들은 미로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들은 처음 소프트웨어를 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애들이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크래치라든지 햄스터라든지 메이키메이키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블록형 코딩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정말 재미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유용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번 수업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씩, 최종 미션 해결을 위해선 한 단계 한 단계씩 원리를 이해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바로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바탕화면에 있는 지금 1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지금 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처음에 그 위치에 스프라이트가 있죠?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그럼 이 스프라이트를 여러분들이 옮겨가지고 몇만큼 움직이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스탑인 데까지 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션의 목표는 고에서 시작해서 스탑까지 가면 되는 거고요. 미션의 조건은 밑에 나온 블록만을 사용해야 돼요. 지금은 다른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이 블록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바꿔도 괜찮아요. 뭐 5를 10으로 바꿔도 되고 30으로 바꿔도 되고 1초를 기다려도 되고요. 자, 그거를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단계 미션. 스크래치를 이용해 스프라이트에 직진하기와 한 번에 방향 바꾸기를 프로그래밍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명령의 기능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주어진 코드 블록을 차례로 연결하는 학생들. 이렇게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의 순차적 구조를 익혀나갑니다. 스프라이트가 한 번 이동할 때의 거리값을 적절히 계산해 넣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간단한 코드 설계인 만큼 모두들 어려움 없이 1단계 미션 클리어. 하지만 특정 조건문이 없는 순차적 구조만으로는 미로를 탈출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순차적 구조로 미로를 풀어봤는데, 자,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생각보다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잘 안 풀리죠, 그쵸? 순차적 구조로 미로를 탈출하는 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션 두 번째는, 자, 아까보다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보다 미로가 더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복잡해요. 네, 그러면 통과하기가 더 어떨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면
아까처럼 순차적 구조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복적 구조하고 선택적 구조를 우리가 배운 것을 활용해서 이 미로를 목표는 똑같습니다. 고에서 시작해서 스탑까지 가는 거예요. 자, 다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이 그 전보다는 더 늘어났습니다. 네, 이 블록들을 사용해서 지금 한번 미션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2단계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프로그래밍의 선택적 구조와 반복적 구조를 활용해 미로 탈출하기. 미션 해결에 앞서 용어의 의미를 짚어볼까요? 프로그래밍의 선택적 구조란 주어진 조건을 비교 판단해 선택 결과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달라지도록 한 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반복적 구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같은 처리를 반복 실행하는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학생들은 순차적 구조에 선택적, 반복적 구조를 더해 스프라이트가 미로를 탈출할 수 있도록 코드 블록을 설계합니다. 구조가 추가된 만큼 사용해야 하는 명령과 조건이 다양해졌는데요. 머릿속에 쫙 펼쳐진 순서도대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좋으련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15도로 돌죠? 오른쪽 편으로 삼각 움직이죠? 이거 몇 도로 해야 돼? 이거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많이 하면은 많이 돌고 적게 하면 적게 도는 거야. 혼자가 안 되면 함께 해결하면 됩니다. 아주 미세한 설정값의 차이가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래밍. 때문에 친구의 한마디는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를 많이 해봤고 많이 해서 쉬웠고 여기에 쉽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햄스터 로봇으로 미로를 탈출하는데요.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짝꿍끼리 미로를 탈출하는데, 자, 우리가 조건문을 활용해서 무슨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고 무슨 키를 눌렀을 때 얼마나 가고,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짝꿍끼리 미로를 붙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화면 속 미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연습한 미로 탈출 프로그램을 이제 직접 응용해 볼 시간인데요. 미로가 준비됐다면 다음은 프로그래밍 차례. 지금까지는 스프라이트를 이동시킬 알고리즘을 설계했지만 이젠 새 미로에서 활약할 대상에 맞춰 프로그램을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미로 속에 등장한 것은 바로 햄스터 로봇. 이 작고 앙증맞은 로봇이 학생들의 명령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햄스터 방향키를 조정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 짜야지 방향키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화살표로 이거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이 갈 때는 왼쪽을 더 빠르게 하고 왼쪽 갈 때는 오른쪽을 더 빠르게 했어요. 이거 만들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 같아요? 그냥 그 뒤로 갈 때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았어요. 자, 구슬을 가지고 통과를 하는데, 자, 구슬을 가지고 시간은 3분. 3분 내로 통과를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햄스터 로봇을 4개의 방향키로 조정하며 미로를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구슬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난이도가 한층 높아졌는데요. 구슬을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야 하는 미션. 제한 시간 3분 내에 학생들은 미션을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승패는 미로의 구석으로 굴러간 구슬을 얼마나 빨리 빼내느냐. 그리고 로봇이 앞뒤 좌우로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예정된 미션의 결과. 성공이냐 실패냐. 긴장되는 순간. 역시 성공입니다.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하니까 재밌었어요. 방향키를 조정했는데 또 다른 거로 조정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교실로 이동한 학생들 모둠별로 모여 앉아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새로운 미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학생들의 집중력이 놀랍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해서 한번 미로를 탈출을 직접 해보는 그런 미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스크래치 아까 했던 거 있죠? 네, 그거를 메이키메이키로 활용해서 미로를 탈출할 거고, 물론 미로의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에는 햄스터 로봇 있죠? 네, 그것을 활용해서 햄스터 미로 로봇까지 탈출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둠별로 한 명씩 일어나서 우리 모둠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기로 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희 모둠은 오렌지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모둠은 연필로 그림을 그려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모둠은 아이클레이라는 재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메이키메이키란 메이크키의 줄임말로 키를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키보드나 마우스가 아닌 다양한 사물을 이용해 키를 만드는 것인데요. 꽃이나 과일, 물, 그리고 신체와 같은 전도성 물질을 연결하고 물체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감지해 컴퓨터에 연결된 물체를 입력 장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크래치를 켜고 메이키메이키로 여러분이 아까 조작했던 것처럼 연결을 한 다음에 어떻게 조작할지 그거를 한번 코딩을 해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재료를 연결하는 학생들. 메이키메이키는 전류의 흐름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전도성 물질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용되는 부품은 간단하지만 학생들이 어떤 물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키의 종류는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이 모둠이 선택한 전도성 물질은 바로 오렌지.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에 전류가 흐르도록 핀을 연결하고요. 야무지게 화살표를 그려넣는 이 모둠은 알루미늄 포일을 방향키로 선택했습니다. 과일부터 흑연, 아이클레이, 그리고 사람의 신체까지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만든 입력 장치가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갑니다. 자, 이거를 다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직접 몇 개 짜놓은 코드가 있다고 했죠? 네. 그거를 바꿔볼 수 있어. 바꿔가지고 배경음악을 바꿔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스프라이트의 종류를 바꿔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스탑 말고 다른 말, 뭐 멈춰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고, 그런 말을 써서 그런 것까지 바꿔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은 키보드의 방향과 이동 범위를 파악해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메이키메이키의 구동 방법은 컴퓨터 키보드의 제어 원리와 동일한데요. 컴퓨터와 연결된 키를 눌렀을 때 메인보드에 내장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방향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에 따라 명령을 전달하면 스프라이트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너는 위야. 알겠어? 외워라고. 나는 오른쪽이지. 그러면 이걸 여기다 놓자. 이거는 4개만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얘들아? 신체를 이용해 키보드를 완성한 모둠. 모둠원이 직접 방향키가 되어 스프라이트를 움직여 보는데요. 핀으로 연결한 선을 가볍게 두드리니 스프라이트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학생들의 메이키메이키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했을까요? 일단은 여기 컴퓨터랑 메이키메이키를 이 빨간 선으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방향키 모양대로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전기가 통하는 것에만 해야 돼서요. 여기 아래 곳을 일단은 자신의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방향키는 그냥 전기가 통하는 아무 거나 다
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과일도 되고 다 아무거나 연결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그냥 클릭만 하면 그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면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럼 이제 다 메이키메이키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모도이 먼저 나와서 직접 만든 메이키메이키를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희 모둠이 만든 메이키메이키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모둠은 아이클레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크래치는 위쪽을 누르면은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10만큼 움직이게 하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회색 색깔에 3개 닿았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도장하게 하고 또 드럼이라는 소리를 드럼의 소리를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모둠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성된 미로 탈출 프로그램을 친구들에게 선보일 시간.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지 않고 3개의 도착 지점에 모두 도달해야 성공하는 미션인데요. 신중하게 방향키를 조작하는 손길. 입력된 조건에 따라 스프라이트가 순조롭게 명령을 수행합니다. 과연 이 기세를 몰아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미션 성공입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도성 물질의 변신. 틀에 박힌 생각이나 특정 범위에서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물을 이용한다는 점이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오늘은 비록 방향키를 만드는 것에 그쳤지만 메이키메이키의 구동 원리를 잘만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탄생시킬 작품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키메이키도 해봤고 햄스터도 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저 뒤로 나가서 미로를 만든 다음에 메이키메이키로 햄스터를 한번 미로를 통과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나가주세요. 오늘의 최종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메이키메이키를 활용한 햄스터 로봇 미로 탈출 대결인데요. 남학생 팀과 여학생 팀은 미로를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도의 전략을 세우며 서로의 미로를 설계합니다. 미로의 구조뿐만 아니라 대결의 승패를 결정할 또 하나의 열쇠는 프로그래밍.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얘들아, 위쪽 누르면 위로 한 번만 가고 말게 할 거야. 그럼 위에 하나만 누르면 계속 가는 거야? 아니 그냥 한번 3분째가 내가 한 번씩. 섬세한 조작을 위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학생들. 단순한 아이디어일지라도 서로의 생각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다면 미로 탈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학생 팀이 선택한 메이키메이키 재료는 오렌지. 학생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대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남학생 팀이 전략 세우기에 돌입했습니다. 미로를 설계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시간을 살짝 지체하고 말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가다듬고 의기투합해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합니다. 남학생 팀이 선택한 메이키메이키 재료는 흑연. 빈틈없이 까맣게 색칠된 방향키를 보니 전류가 새어나갈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룰은 여러분들이 짠 코드로 가장 먼저 처음에서 끝까지 가면 되는 거고요. 재료는 여러분들이 해봤으니까 가장 편한 재료가 있었을 거야. 네, 보통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재료겠죠. 네, 그 재료로 하는 됩니다. 그리고 남학생은 시간을 좀 어겨서 20초 뒤에 시작할게요. 자, 준비. 20초 뒤에 선생님 말해줄게요. 시작. 드디어 시작된 미로 탈출 대결. 20초의 어드밴티지를 받은 여학생 팀이 먼저 출발을 알렸는데요. 뒤늦게 남학생 팀의 햄스터 로봇도 미로 속으로 진입합니다. 서로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결.
과연 어느 팀의 햄스터 로봇이 결승선에 먼저 골이 나게 될지 그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쫓고 쫓기는 대결 끝에 여학생 팀이 승전보를 울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끝까지 한번 햄스터 로봇으로 미로 통과한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여학생이 이겼는데 남학생은 기죽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학생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겠죠? 자, 남학생 박수. 오늘 배운 스크래치를 집에 가서 동생한테 알려줘서 같이 재밌는 걸 만들어서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너무 빨리 가서 조종이 좀 힘들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코드를 좀 잘 짜서 이기고 싶어요. 그 미로랑 코드를 잘 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는 앞으로 가는 시간을 짧게 해서 더 이기기 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코드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제가 직접 만든 걸로 이기니까 더 기분이 좋았어요. 스스로 복잡한 미로를 설계하고 또 탈출하기 위한 해결 방법까지 모색해본 시간. 문제를 만들어보고 해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소프트웨어라는 도구는 학생들이 품은 생각의 나무에 물기를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생각의 가지를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고력을 키우는 숨은 비결이 아닐까요?